구독자 친구들 안녕. 오늘은 당장 이사 가야 할 안 좋은 기운이 있는 집에 대해서 5가지 경우를 알려줄 거야.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를 왔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런 게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풍수 기운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 첫 번째는 오늘 저녁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이런 말부터 나오는 집이에요. 요리할 생각만 하면 몸이 먼저 늘어지고 집에 오면 기운이 더 축 처지는 집이 있어. 이거는 기분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지. 집이라는 건 밖에서 하루 종일 써버리고 온 기운,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곳이야.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기운이 채워지기는커녕 더 빠져버린다면 어떨까? 그것을 몸이 먼저 판단하게 돼. 이런 경우는 몸살 걸렸을 때랑 몸의 기전과 일맥상통하는데, 몸살이 오면 열이 나고 몸이 무겁고 잠만 자고 싶어지잖아.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보면 부교감신경이 우세 상태로 들어간 거야. 몸살이 나면 내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내려놓는 거지. 심지어는 소화 기능도 내려놔서 몸이 아플 때 죽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우리 몸의 세포가 쉬고 회복하는 쪽에 신경을 더 쓰게 되는 거지. 풍수도 똑같아. 집이 흉지면 몸이 먼저 알아채는 거야. 아직 큰 병은 아닌데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게 되는 거지. 방어 기전에 들어가는 거야. 몸이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몸을 보호하려는 반응인 것이지. 그래서 요리도 안 하게 만들고 청소도 하루 쉬게 만들고 에너지부터 아끼게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수년간 지속이 된다면 정말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 자, 두 번째 신호는 집에 있으면 자꾸 뭘 사고 싶어져. 홈쇼핑을 틀어놓고 있다가 이거 괜찮네, 사야겠어. 이거 하나 사서 냉동실에 넣고 생각날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하나씩 늘어나는 거지. 이건 소비 성향 문제가 아니야. 원래 검소하던 사람도 집이 좀 불편해지면 이렇게 바뀌게 돼.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 갑자기 보너스를 타거나 내가 원하던 학교나 자격증에 당첨됐을 때, 아니면 승진을 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배불렀던 경험. 뭔가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 우리 뇌에서 큰 보상이나 목표 달성이 들어오면 스트레스 반응축이 확 가라앉아. 뇌가 생존 문제는 해결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거랑 똑같아. 사람은 집에서 마음이 편하면 굳이 뭘로 기분을 채우려고 하질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채워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불안하고 긴장할 때는 뇌가 계속 부족하지 않나? 더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생존 본능을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돌리거든. 그래서 집이 불편해지면 사람 마음이 먼저 허전하고 불안한 거야. 괜히 비어있는 느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 그럴 때 사람 손이 어디로 가겠어? 제일 쉽게 채울 수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물건이지. 물건은 바로 살 수 있고 택배가 오면 바로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치라도 채우는 것이야. 의식주 중에 집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안주된다. 이 안주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 불교에서 말하는 안주는 그냥 산다 라는 뜻이 아니야. 편안한 안, 불안하지 않고 긴장이 풀리고 내려앉아 있는 상태야. 거기에 머무를 주자가 붙어서 안주하다는 말이 생겼지. 그러니까 안주는 편안하게 머무른다. 몸이랑 마음이 같이 그 자리에 내려앉아 있는 상태를 말해. 몸만 집에 들어와 있다고 안주라고 보지는 않아.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계속 회사에 가 있고 밖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고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건 집에 있어도 안주가 안 된 상태야.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자꾸 눕고 싶고 멍해지고 오래 있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아직 이 공간에 마음이 내려앉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지. 심신불이, 마음이랑 몸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야. 마음이 안 내려앉으면 몸도 같이 불편해진다고 보는 거지. 반야심경에서 강조하는 핵심 교리 심경불이, 마음이랑 환경이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지.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도 불안해지고, 공간이 불안하면 마음도 계속 떠있게 된다고 보는 거지. 자, 세 번째는 아침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어. 알람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5분만 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쭉 가고 머리 말릴 시간도 없어서 그냥 젖은 상태로 나간 적이 있지. 출근을 하면서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요즘 주식이 좋다는데 나도 전업 투자나 한번 해볼까? 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면 몸이 먼저 버티게 돼. 일어나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조금만 더 쉬자 하고 잡아당기는 거지. 밤에 제대로 못 쉬었거든. 낮에는 또 어때? 커피 마셔도 멍하고 2, 3시만 되면 눈이 반쯤 감겨. 오래간만에 지인을 만나도 상대가 말하는 얘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 집에 돌아오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만 남지. 근데 밤만 되면 또 이상하게 또렷해져. 몸은 분명 피곤한데 머리는 그제서야 할 말이 많아지는 거야. 눈은 감았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풍수에서는 이런 걸 기운이 내려앉질 못한 상태로 봐. 사람이 쉬려면 기운도 같이 내려와야 하는데 이 집은 밤에도 계속 깨어있는 느낌이 남아있는 거지. 우리가 수맥 위에서 자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바닥에서 그 무서운 수맥 파장이 계속 올라오니까 몸이 깊게 내려앉질 못하는 거야. 잠은 안 오고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꼭 한두 번은 깨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점점 집을 힘든 공간으로 기억하게 돼. 이럴 때 내가 게을러졌나? 이렇게 자책부터 하면 안 돼. 사람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이 그 자리에서 아직 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는 잠자리에 수맥이나 살기맥 같은 무서운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 자, 네 번째 신호는 집에서 가족들하고 자주 부딪히게 되는 경우. 큰 일이 아니라 진짜 사소한 일로 시작을 해. 애들한테는 방이 이게 뭐냐?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그만 봐. 이런 한마디에 서로 톤이 올라가고 결국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집에 빨리 안 들어오려고 해. 학교 끝나면 좀 돌다가 오고 학원 끝나도 괜히 편의점 같은 데 들렀다 오고. 집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답답하다고 느끼니까 밖으로 빠지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수맥이 흐르는 집, 살기맥이 흐르는 집. 이렇게 안 좋은 집의 기운은 어른들 보다 애들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거야. 어른은 원래 사는 게 이런 거지 하면서 참고 버티잖아. 근데 애들은 못 버텨. 말로 설명은 못해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해. 여기 오래 있으면 피곤하고 짜증나네. 이 느낌이 먼저 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말수가 줄거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거나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쪽을 고르는 거지. 부모는 답답하니까 이렇게 왜 늦게 다녀? 이 말이 자꾸 나오고 그 말이 나올수록 애는 더 닫혀지게 되는 거지. 그럼 집안 공기는 더 딱딱해지고 마찰은 더 잦아지게 되고.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집이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면 가족 중에서 제일 예민한 사람이 먼저 반응을 하는데 그게 보통 아이들이야. 그래서 집이 편한 집은 애가 사춘기여도 결국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되죠. 먼저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 종알종알 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집이 불편해지면 애는 제일 먼저 빠져나가. 그러니까 애랑 자주 다투고 집에 잘 안 있으려고 하면 훈육 문제로만 몰아가지 말고 집이 지금 아이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게 순서야. 남편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희한하게 집에 오면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럼 회사에서 괜히 일도 없는데 야근하게 되고 동료들하고 맥주 한잔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는 몸이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고 하지. 와이프는 주말에는 좀 애들하고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도 그러고는 싶지만 몸이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야. 꿈을 꾸는데 지금 사는 집은 안 나오고 어렸을 때 살던 집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어른인데도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 복도가 길던 집, 방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보이든지 그런 장면이 너무 또렷하게 나와. 아침에 일어나면 왜 하필 그 집이지? 이런 생각부터 들게 말이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불안해지면 머리가 제일 먼저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기억을 끌어온다는 거야.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인데 지금 있는 공간에서 몸이 아직 완전히 안 풀리면 무의식은 예전에 편했던 장소를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꿈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의 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야. 환경심리 쪽에서도 비슷해. 사람한테는 가만히 있어도 회복되는 공간이 있거든. 지금 집에서 그 회복이 잘 안 되면 뇌는 예전에 회복이 됐던 장소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야. 꿈이라는 게 낮에 못 풀었던 긴장을 밤에 정리하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현재 집에서 못 쉰 만큼 과거 집이 꿈에서 더 선명해지는 것이지. 집이라는 건 사람이 기운을 내려놓는 자리인데 그게 잘 안 되면 혼이 자꾸 편안했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야. 그때는 계산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어. 그냥 존재만 해도 됐던 시절이니까. 집이 몸을 받쳐주면 꿈도 현재로 오는데 집이 아직 사람을 안 받아주면 꿈은 과거로 가는 것이야. 그래서 꿈에 자꾸 어릴 적 집이 나온다면 내가 옛날 생각이 맞나? 이 정도로 넘기지 말고 지금 이 집에서 내가 정말 내려놓고 쉬고 있는지 우리 집이 정말 안식처인지 한 번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는 것이야. 풍수는 결국 기운을 다루는 장르야. 그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운이 풀리지 않게 되기도 하지. 우리는 에너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환자로 만드는 에너지도 있는 것이야. 우리를 부자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기운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주는 에너지도 반드시 있는 것이야. 그 에너지라는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완벽하게 갈리는 것이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풍수를 적용해서 명당의 집에 살아야 하고 조상님의 산소를 명당에 취할 것이야. 자, 우리 구독자 친구들, 올바른 풍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 구독하시면 우리 집에 명당 기운이 들어옵니다.